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업무 재설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업무 재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는데 이건 이미 알고 있고요. 자,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 또는 통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럼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스케치북을 이제 부교재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업무 처리는 민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수, 검토, 처리, 그리고 제가 점을 3개 찍어놨어요. 자, 민원을 누군가가 제기하면, 자, 정부 기준입니다. 접수하고, 검토하고, 처리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기존에 겪었어요. 저도 이거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업무제 설계를 하게 될 경우,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처리가 되죠. 민원을 이제, 민원인이 제안을 하면은, 접수, 검토, 처리가 한꺼번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민원 결과를 그 제안한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점점점으로 찍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지금 아니에요. 아주 예전에는 내가 지금 제안한 나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처리된 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업무 재설계를 적용하게 되면은 민원인이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의 업무를 지금 내 민원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그리고 접수하는 사람, 검토하는 사람,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자신이 민원 처리가 어떤 수준인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어떻게 그리고 처리되었는지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원 결과를 당연히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원인과 모든 담당자가 절차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절차를 공유한다는 게 뭐예요? 민원인은 자신의 제안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까지 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처리한 민원이 뭐 종결되었거나 아니면 처리 중이라든가 이런 그 과정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공유한다는 거, 이게 바로 업무 재설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업무 재설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불과 20년 전, 10년 전, 지금 차이가 또 나요. 자, 왜냐하면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이 과거와 현재로 나눠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서비스 전달 과정의 유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 예전에, 지금 요새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20, 30년 전에 우리가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게 있었으면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줬을까? 큰일이네. 이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관공서에 현금을 또 다 수송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 쭉 줄 서가지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온라인 신청, 조회 신청이 가능하고요.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선물 카드, 우리가 기프트 카드라고 하죠. 어떤 특정한 카드에 금액이 충전돼서 나타나는 방식들, 그 서비스 전달 과정이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이게 지금 업무 재설계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오로지 현금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유연성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 직원에게 이양되는 효과도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집중형으로 일한다기보다는 각자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한 보상인데, 자, 이게 업무 재설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그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자, 특정한 사람이 얼마의 시간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의 노동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그거를 좀 측정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이 업무 재설계는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과를 측정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업무 재설계라는 단어를 자동화하고 이제 이걸 구분하지를 않고, 업무 재설계는 자동화 아니야? 그럼 사람 없어지겠네? 노동력이 절감되겠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좀 빨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노동력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노동력이 오히려 더 필요한 분야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속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업무제 설계는 그 민원 처리 과정을 제가 지금 예로 들었는데요. 자, 이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민원 제안자와 자, 담당 공무원이 모두 똑같이 일정한 절차를 같이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대단한 업무 재설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정말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정보 공개의 개념도 어쩌면 이 업무 재설계하고도 이게 더 밀접해요. 예전에는 뭐 정부가 굳이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무료로 아주 쉽게 열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보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업무 재설계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업무 재설계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보를 공개하려면 일단 법률의 근거를 두고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그의 근거를 두고 자, 정보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자,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부터 그 공개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만큼 업무 재설계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업무 재설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인데, 이 정부 영역에서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면서 전자정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업무 재설계가 더 급진적으로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을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